은퇴 후 새로운 사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해철입니다. 올해 65세죠. 35년간 다닌 공장에서 은퇴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65세에 경험한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년의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제가 마주한 충격적인 반전까지. 혹시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중년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35년간 공장장으로 일할 때는 하루에도 몇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았고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권력도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봤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집에서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모든 게 공허했어요. 특히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문득 나는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 싶었어요. 아내 정희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은 침실을 쓰긴 하지만 벌써 몇 년째 등을 맞대고 자고 있었거든요. 설거지 좀 도와줘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해?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다그쳐? 지금 하면 된다고? 벌써 몇 번째 말하는 건데.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예전엔 그래도 집안 대들보 역할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뭐야?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집에서도 집만 되는 건가 싶었어요. 더 슬픈 건 정의를 바라볼 때 예전처럼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습관으로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되어버린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서 정희 옆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1000마일이나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정희의 등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남자인가? 아니면 그냥 늙은 아저씨일 뿐인가? 그래서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곳이 제 유일한 도피처였거든요. 때로는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살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벤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장소가 될 줄은. 어느 금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걸 봤어요. 한 여성분이 혼자서 힘겹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거든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우아했고 무엇보다 슬프면서도 강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괜찮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목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부드럽면서도 깊이가 있는. 저는 그냥 도와드렸어요. 할 일도 없었고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분 곁에 더 있고 싶었어요. 책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분 손길이 참 섬세하더라고요. 책 한 권 한 권을 마치 보물처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손이 나를 어루만져 준다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65세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저도 놀랐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정해철 씨 아니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 했더니 예전에 한국산업공장장으로 계실 때 지역 도서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분 이름은 소영이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계셨죠. 차를 한 잔 대접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카페테리아에서 앉아 이야기하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영 씨가 커피컵을 들 때마다 손목에 하얀 피부가 보이는데 왜 그렇게 눈이 가는지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 사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죠.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매력적인 여성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동시에 그럼 이분은 지금 혼자 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책이든 인생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군가가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여자가 나이 들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소영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소영 씨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가끔 제 눈을 바라보던 그 시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지만 솔직히 소영 씨를 더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함께 일하면서 소영 씨의 매력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존경과 따뜻함이 섞인 마치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봐주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도서관이 한적할 때 저희는 함께 높은 선반에 있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까치발을 들고 책을 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소영 씨 뒤로 다가가서 함께 책을 올렸어요. 그 순간 소영 씨의 어깨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이 제 뺨을 스쳤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도 뭔가 느꼈는지 살짝 돌아보셨어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철 씨. 소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해철 씨가 오시니까 이곳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매일 오는 게 기대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날부터 저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었어요. 소영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해철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진짜 남자다운 사람을 만난 기분이에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가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남자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죠. 소영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증을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소영 씨 차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대화하는데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해철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저 해철 씨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철 씨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65세에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이야. 소영 씨.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소영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 소영 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워졌어요. 소영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쌌고 저는 소영 씨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65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상해. 옷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라고. 자원봉사? 35년 결혼 생활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꾸미고 나간 적 있어? 솔직히 말해봐. 사실 정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소영 씨를 만나기 위해 새 셔츠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다녔거든요. 머리도 염색했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첫사랑 영자가 나타난 거예요. 해철아, 도서관에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영자가 서 있더라고요.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여인이었어요. 영자야, 너 어떻게 여기에? 동네로 돌아왔어.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 옛 시절이 그리워서 당신 보러 왔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 이 근처 언덕에서 같이 별도 보고. 당신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줬을 때의 그 떨림. 영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소영 씨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자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해철아, 사실 나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 아이가 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딸이에요. 지금 39살이 되었어. 당신을 닮아서 참 똑똑하게 자랐어. 그런데 최근에 이혼했다더라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모르는 딸이 있다니.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딸이 혹시 이름이 뭐야? 소영이야. 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당신이 여기서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이? 제 딸이라고.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소영이도 최근에 이혼했어. 그 아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혹시 당신 그 아이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여인이 제 친딸이었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소영 씨가 제 딸이라니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어요. 다음 날 도서관에 갔지만 소영 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영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해철아, 미안해. 어제 거짓말했어. 뭐? 소영이는 당신 딸이 아니야. 내가 너무 질투가 났어. 40년 만에 만났는데 당신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당신을 다시 갖고 싶었나 봐. 40년 전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영자는 며칠 후 다시 서울로 떠났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나는 추억으로만 남을게. 소영 씨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영자의 거짓말을, 제가 느꼈던 혼란을. 정말 힘드셨겠어요. 소영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최종 대결은 피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진짜 바람 피우는 거지? 이번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역시 그랬구나. 35년 결혼 생활이 뭐야? 나는 뭐고? 정희야, 우리 솔직해지자.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했어? 습관으로 살았잖아. 나도, 너도. 그때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소영 씨와 있을 때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럼 나가. 정말 필요 없으면 나가라고.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날 밤 소영 씨에게 전화했어요. 소영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당신만 괜찮다면 저와 함께. 해철 씨, 저도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내도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서로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소영 씨와 저는 작은 혼인신고를 올렸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희의 진심을 보고 결국 축복해 주었습니다. 소영 씨는 제게 말했어요. 해철 씨, 나이가 든다고 사랑이 시들해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지금 저와 소영 씨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뜨겁고 깊어요. 손을 잡고 걸을 때의 설렘, 서로를 바라볼 때의 간절함. 6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소영 씨와 함께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그 벤치는 이제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소영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65세에 찾은 진짜 사랑. 중년의 뜨거운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심장도 다시 뛰고 세상도 다시 아름다워져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